내 스스로가 남을 의식하고 남 시선을 신경 쓴다면 사실 SNS를 좀 멀리하는 것도 저는 답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프렌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두 분 프로 아나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프로 아나? 프로 아나요? 프로 아나운서?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쵸. 네네. 그럼 개말라인. 그거 개말라는 들어봤어요. 약간 직관적이네요. 아, 들어봤는지 안 들어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들었을 때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뼈말라. 뼈말라 그것도 직관적이네요. 그것도 직관적이네요.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다는 뜻이겠죠? 요즘 요 SNS 상에서 개말라 인간, 뼈말라, 프로 아나. 만약에 이게 세 개가 같은 뜻이라고 하면 프로 아나는 어떤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프로랑 아노렉시아 너보사의 프로 아노렉시아. 그래서 프로 아나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프로라는 게 보통 우호적이고 지지적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 생각나는 질환 하나 있죠. 정신과 때 배우셨죠. 거식증? 그렇죠. 이제 정신과에선 아노렉시아 너보사,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단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이지만 식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들은 오히려 식욕은 그대로 있고, 아, 식용은 그대로 있어요? 음식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음식에도 관심이 많고 남한테도 막 정성스럽게 요리도 해주거든요. 이분들은 좀 신체상의 어떤 이미지가 왜곡이 돼 있어가지고 정상 체중이나 아니면 이미 저체중인데 자기가 굉장히 좀 살이 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체중 증가에 대한 아주 극심한 공포증이 있어요. 찌면 안 된다는 아, 그러니까 나는 강박.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구나, 이게. 아주 극도로 요 식이 조절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아청소년기에 많이 시작되고 여성분에서 많고, 그리고 뭐 모델이나 발레리나,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어떤 레슬링 선수 같은 이런 체중 증가에 좀 예민한 직업군에서 좀 많다고 되어 있고요. 요즘은 진짜 이 SNS로 많이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이게 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검색이 안 되게 막아놨어요. 요즘은 검색이 안 돼요. 근데 트위터만 해도 이걸 쳐보면 굉장히 많이 아, 이거 검색하면 검색이 돼요? 엄청 많이 검색이 됩니다. 부창 선생님이 항상 건강한 체중 감량법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씩 체중 빼는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그리고 이제 운동을 같이 덧붙여가지고 결국에 목표는 내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체중을 목표로 해서 그 체중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빨리빨리 체중을 감량하고 싶으니까 먹고 토하거나 아니면 과한 운동을 하거나 이제 하제라는 혈사약을 쓰거나 또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상당히 위험해요. 그럼 네.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있죠. 실제로 저는 이제 이런 환자분들이 정신과랑 협진으로 해서 맞아요. 본 적들이 있어요. 많아요. 이렇게 체중이 과도하게 빠지면은 우리 신체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한하게 되는 게 호르몬 중에 이제 뭐 성과 관련된 호르몬들의 그렇죠. 어떤 발현 양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리가 끊어지게 되고 기운이 없거나 여러 가지 전해질의 불균형이 생겨가지고 맞아요. 이제 외래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검사를 해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안 좋고 이제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우재현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과에서는 보통 신체적으로 큰 문제 없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과에서 아주 내과랑 긴밀하게 협진해서 보는 질환이고, 저는 이제 대학병원 때 2~3명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다 중환자실을 가셨어요. 하긴 이게 전해질 균형도 깨지고 하니까. 전해질 규정이 깨지면은 정말 극심하게 이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뇨제라든지 이런 하제 같은 거를 이제 잘못 쓰시게 되면은 부정맥이 온다든지 이제 아예 기력이 빠져서 기절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피검사만 해도 빈혈 나오고 당연히 백혈구 나오죠.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신체 기능이 다 떨어지는 네. 거죠. 부종도 쉽게 생기시고, 또 라뉴고라고 해서 이제 신생아에서 보이는 솜털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심혈관계 부작용도 당연히 생기고 의식소실도 생기고, 이제 먹고 강제로 토를 하시기 때문에 치아도 다 부식이 되고, 또 이분들은 러셀 사인이라고 해서 이 손등에 굳은 살이나 상처가 많아요. 강제로 토를 하면서 이가 닿는구나, 여기에.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체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착을 해요. 그리고 내가 먹은 음식이나 식사량을 막 강박적으로 칼로리를 엄청 계산하고, 그리고 운동을 몰두하고 계속 또 굶다가 또 갑자기 폭식을 하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 느끼면서 토하거나 설사약을 쓰거나 소변 잘 나오는 이뇨제를 쓰거나 또 이러시고, 이제 체중 증가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계속 체중을 재고 거울을 보고 상당히 괴롭겠다 본인도. 화장실에서 먹거나 몰래 숨어서 먹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중에 사망률이 제일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원인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자존감 저하라던가 열등감이 원인이라고도 하고, 또 이분들의 일부는 과거에 좀 과체중이었던 경우도 많다. 거기서 받았던 어떤 상처나 이런 낮아진 자존감이 오히려 병적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그럴 수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통제 조절력 이런 거랑 또 연관을 지어서 인생이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쵸. 살다 네. 보면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그래서 좀 받고, 예를 들어 나 이제 대인관계 좀 신경 써야지 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좋아지지 않죠. 그쵸. 노력은 하루 이틀 굉장히 내가 열심히 짧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바뀌고 내가 느끼게 되는 거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그러니까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네. 이분들은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면서 통제하면서 만족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은 빼면은 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고, 그리고 이 체중의 문제에 집착하면서 좀 어떤 대인관계라던가 뭐 사회관계나 어떤 직업적 이런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좀 잊고 몰두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아까 그게 뭐 SNS에서 유행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약간 사회 문화적인 원인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게 막 유행을 하고 오찬원 선생님도 어떠세요? 앞서 말한 대로 이렇게 서로서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약간 좀 바디 이미지가 왜곡되는 게 서로서로 이렇게 좀 공유되면서 더 왜곡되지 않을까. 왜곡된 사람끼리 모이면은. 사실 저희 학생 시절만 해도 몸짱이란 단어가 막 처음 유행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건 없었는데 생겼었어. 그게 없었다 네. 생겼지. 저희 때도 이제 그러면서 몸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는 문화들이 좀 생겼고, 이제 단순히 헬스를 뭐 건강을 위해서 하기보다 뭔가 몸을 가꾸고 보여주기 위한. 근데 요즘은 또 SNS가 저희 때보다 너무 발달했잖아요. 맞아. 생활했죠, 생활. 그 인스타그램만 봐도 정말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일반인인데 너무 예쁜 몸매, 멋진 몸매로 스타가 되고 셀럽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런 매스미디어의 영향도 저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몸짱이면 물론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또 굉장히 찬사를 받고, 아닌 사람은 또 약간 비하하고 좀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좀 그런 사회적 문화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이런 몸의 기준이 그냥 건강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연예인들, 인플루언서들의 그런 미적 기준에 나를 좀 맞추는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끼리도 오늘도 이낙준 선생님 우리가 보면서 좀 살 빠졌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도 저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 좀 압력을 가한다는 느낌도 있네요. 있을 것 같아요. 또 거기서 자기가 인정받는다라는 인정욕도 있을 것 같고. 있죠.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보여주기식, 그리고 심각하게 저체중을 유발하는 그 정도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개인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다 이게 엮여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에 너무 힘든 사람들은. 이게 뭐 단순 식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심각한 질환, 신경성 식욕부진증인 경우는 스스로 조절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신체상이 왜곡이 돼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네. 이상적인 몸이 뭐 160cm에 38kg, BMI 15 정도신데도 15? 있어요. 30 몇 킬로, 막 20 몇 킬로 이렇게 와요. 계속 자기가 저체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체중 감량을 하시니까. 제 과체중 과체중이라고 생각하면서. 예, 가체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체중 증가를 일단 최우선 목표로 잡고, 뭐 인지 왜곡이라던가, 그리고 이렇게 이분이 체중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내면의 어떤 우울감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과적인 동반 질환도 치료하고, 또 이런 내분비내과 선생님들과 같이 네. 또 협진해서 치료도 필요해요. 치료가 쉽진 않겠네요. 그렇죠. 아예 정신과에서도 식이장애만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병원도 따로 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혼자서 조절을 해야겠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 중에 있으면 그냥 한번 지켜봐야지 뭐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좀 약간 주변에서 그 사람 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너 왜 그래? 약간 이렇게 하는 거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상 병원에 와서도 막 계속 밥 같은 거를 휴지에 숨겨서 여기 이렇게 버리고 그러시거든요. 안 먹으려고. 네, 병원에 먹게 시키니까. 그러고 매일매일 체중 재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걸 저희는 다 이렇게 막거든요. 사실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식욕이라는 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죠. 이제 또 먹는 즐거움. 먹는 거 굉장히 즐거운데. 그렇죠. 특히 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인데 근데 이분들은 식욕이라는 게 좀 되게 죄책감 느끼고 부자연스럽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건 병이 맞고요. 지나치게 너무 내 스스로가 남을 의식하고 남 시선을 신경 쓴다면 사실 SNS를 좀 멀리하는 것도 저는 답일 것 같아요. SNS 보면 사실 다 그런 사람들만 보일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그쪽에 관심이 많고 쏠려 있으면은 또 SNS라는 게 자꾸 이렇게 그쪽을 더 강화시켜서 사람들을 그쪽 관련된 것들 노출시켜 주니까. 그쵸.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좀 울적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SNS 그렇게 멋진 분들 보면 좀 비교도 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죠. 사실 누구나 이 SNS는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스스로 좀 힘들고 그럴 때는 SNS를 좀 멀리 하시는 것도
저는 답일 것 같고, 어쨌든 이 식이장애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트위터에 검색해보고 놀랐어요. 아 그래요? 음. 생각보다 되게 많나 보네요. 그리고 서로 팁도 막 공유해요. 뭐 부모님한테 안 들키고 아. 뭐 적게 먹는 법, 급식 조금 먹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막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나 친구 중에 혹은 본인이 이런 식이장애가 있으면 이건 그냥 넘길 게 아니라 한번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옛날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너무 비만하거나 하신 분들을 약간 놀림감으로 대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지양하는 게 좋겠네요. 항상 저희 우창 선생님도 다이어트 얘기할 때 건강 생각해서 네, 일단 첫 번째 시작은 거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체중 빼는 게 물론 좋지만 급속도로 빼는 거 오히려 안 좋으니까 건강하게, 그리고 본인이 쭉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쭉 하시는 거, 그런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